미국의 세들러 박사는 서드 에이지에 있는 50명을 12년간 중년기의 삶을 추적해서 연구한 결과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의식이 첨예하게 그리고 위축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시기에 이제 창의적인 사람들을 조사해 본 결과 이제 6가지 R의 시간을 구가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육체의 부활, 즉 건강관리를 우선적으로 했고, 그리고 원기희복,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과 활력이 증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영적 재생, 즉 영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이타적 자아, 즉 늘 배워서 지혜를 얻고 원숙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아의 재발견, 자기 용서와 새로운 비전, 나는 항상 발달하고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자아를 재발견했다는 것이고 해춘했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활발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수정했다는 겁니다. 의미 있는 삶의 경험을 얻고, 또 이것은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영성을 의미합니다. 즉 영성이란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을 통해서 일관성 있는 삶의 태도를 견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성인데, 이러한 영성을 잘 반영하고 이제 왕성하게 구가하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드 에이지와 노후를 어떻게 설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정체성을 개발하고, 이러한 정체성은 나 자신이 어떤 모델을 새롭게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일을 하더라도 재밌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취미와 공존하고, 그리고 나만이 아닌 타인과 함께하고, 그리고 현실에만 빠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낙관주의와 공존하고, 그 다음에 성찰하고, 그리고 실행만 있는 게 아니고 성찰도 하면서 실행하는, 그리고 자유롭지만 또 친밀한,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자신의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고령에 세워야 될 정체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서드 에이지를 특성을 감안해서 이제 LPR이라고 하는 라이프 프로세스 엔지니어링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혁신적 재설계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것은 1997년도 12월 달에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의를 살펴볼 것 같으면 라이프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이번엔 발음이 제대로 나오네요. 인생을 재설계하는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4대 핵심 지표를 대폭적으로 향상해서 뿌리부터 근본적으로 급진적으로 새롭게 설계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의 핵심 단어, 자기만족, 극적인 향상, 제로베이스, 근본적 재설계, 프로세스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과 혁신의 차이점입니다. 개선은 현재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는 것, 그리고 혁신은 근본부터 새롭게 급격하게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는 현재 수준이 인품과 행복과 성공, 봉사에 대한 4대 핵심 지표가 어떤지를 살펴보고, 미래 수준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이것을 이제 혁신하기 위한 대상으로 건강, 사람, 돈, 생활, 목표, 기술, 이렇게 나눠서 이제 홈릿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러한 관리 기술을 사용해서 현재 수준이 미래 수준을 향해 다가갈 수 있도록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1단계서부터 6단계로 나눴고요. 1단계에서는 목표를 수립하고, 2단계에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3단계에서는 한계를 극복할 수단을 찾아내고, 4단계에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 분석을 하고, 이 과제를 통해서 골격안을 수립하고, 그리고 구현 계획까지
상세하게 설계하는 이렇게 6단계로 나눠 봤습니다. 자, 이것은 문제점을 찾아내는 그런 그 양식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어느 프로세스에서 생겨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현상은 어떤 게 있는지, 이것은 인품, 행복, 성공, 봉사, 이 4대 지표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발생 원인은 건강에서 건강, 뭐 이제 사람, 돈, 생활, 뭐 이러한 기술, 이 홍릿 어디에서 원인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자료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정리해서 현재 수준과 미래 수준을 비교해서 이제 그 차이점을 목표로 수립을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차이점을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원인이 있고, 자, 내가 체중이 예를 들어서 10kg을 목표와 현재 수준이 차이가 있어서 10kg의 살을 빼야 되겠다라고 했으면 살이 찌는 이유가 여기 하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음식을 많이 먹는다. 또 여기는 운동이 부족하다. 그러면 왜 음식을 많이 먹느냐?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 밤늦게까지 왜 일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게 되면 근본적인 원인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요거만 개선해주면 이 갭은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차이 분석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그러한 차이 분석을 하고 과제를 개선해야 될 과제를 찾아내면 이렇게 혁신 골교관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그것이 곧 혁신 골교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곧 잠자기 전에 하는 행위의 관리 포인트에 하나씩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하루 일과중 틈틈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투리 시간이죠. 자기 해야 될 일 하고 남는 시간, 여가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해야 될 것은 바로 대표 강점을 경험해서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 감정이 축적되면 흐트러진 마음이 저절로 기준점으로 돌아오게 되고 건강과 행복도 저절로 스며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 강점 6가지 그리고 24가지 성격적 강점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지혜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자애에 대한 것, 용기, 절제, 정의, 초월, 이런 것들에 대한 하위 성격 강점까지도 하나하나 이제 생활 속에서 실현을 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경험이 쌓이면 그 경험을 통해서 행복, 즉 기쁨과 만족감이 이제 커져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의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얼마나 내가 새로운 것을 발견해냈다. 그 순간 얼마나 기쁩니까? 기쁘기만 해요? 뿌듯하죠. 그러니까 행복감이 드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학구열이 있어요. 그럼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성취를 이루면 뿌듯하고 기쁘죠. 이런 걸 통해서 바로 행복을 하나하나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나는 행복하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주말에 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말에는 주로 대인관계와 스트레스 관리에 중점을 둡니다. 모임도 가고 친구와 해포도 풀고 영화도 보고 등산도 가고 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또 대표 강점도 잘 발휘해서 자기 실현적 행복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는 다이나믹 명상이라든가 자아 실현하기 즉 이런 것들 취미생활도 하면 좋고요. 이 다이나믹 명상이 어떤 거냐면 인도의 오쇼 라지니시라고 하는 그 요기가 고안한 방법인데요. 이것은 그 음양의 기운을 조화롭게 하여 생명력을 활성화하고 부정적 감정을 정화하게 한 명상법으로 추천할 만한 것입니다. 수련 방법은 10분간은 빠른 급격한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10분간은 속에 있는 응어리진 마음들을 다 풀어내는 겁니다.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춤도 추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점핑을 하는 겁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점핑을 하면서 후